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대비해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그리고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얼만큼 올라갔을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 0.77% 하락한 2659.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에는 반도체가 컸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은 357개로 반도체 수급이 바이오 그리고 엔터로 넘어가면서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은 518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계속된 개인의 수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1,803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1,062억 원, 기관은 1,100억 원이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875.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견인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771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808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에서 개인이 홀로 1,832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은 926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비트코인과 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금 가격은 39만 3천 원, 비트코인은 오늘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야 하는데 왜 함께 움직일까요? 먼저 최근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 유사한 패턴을 지키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호재 풍년의 봄볕 뜨는 엔터주입니다. 4대 기업회사 동반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은 앨범 시장의 성장에 둔화되면서 이 실적 우려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4대 기업 모두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BTS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내년 6월에서야 합체가 될 예정이고 블랙핑크도 그룹 활동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공백을 새롭게 채워나갈 작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1월 하이브의 레이블 회사죠. 플레디스 등에서 신인을 발굴을 했고요. 또 앞으로 2분기부터는 세븐틴, 뉴진스 등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이렇게 바닥 따지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관련주들의 전망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앞으로는 민간도 함께 나서게 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배터리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설비와 연구 개발에 약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인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경우에도 5년 가까이에 걸쳐서 총 1,100억 원을 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의 흐름으로 부품, 소재, 셀 등 관련 기업 모두를 포함한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게임처가 될 전고체 배터리의 전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지은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았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다는 점. 특히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을
급락을 이끌었던 저 PBR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에서의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섹터들,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엔터 혹은 원자력 쪽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저 PBR이라든지 혹은 AI 쪽에서 그동안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 외의 섹터들은 많이 죽었어요. 지수 대비했을 때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매수세는 그럼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시장이 좀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CPI라든지 혹은 선물옵션 동기 만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신은 팀장님께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일단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는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 일단 한국 시장에는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가기보다는 조금씩 간을 보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보면은 굉장히 크게 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매수의 강도를 보면 오늘도 좀 약했고 저저번 주 대비했을 때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지금 작년 1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16조 넘게 들어온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결국 올렸으면은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던 제2차 세미나를 계속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 시장으로 보면은 목요일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기 만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의 하락이 갑자기 나온 것도 옵션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옵션 간의 이제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보면 지금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작전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주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내 증시 오늘 좀 눈치를 많이 보는 눈치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미증시의 엔비디아가 970달러 찍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시간 외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상승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출발하면서 증시에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그 공백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굉장히 잘 메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약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엔터라든지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간의 어떤 상승 흐름 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 부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코인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 국내 증시 넘어섰다. 네, 이런 코스피 얘기가 나오거든요. 넘어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을 지금 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기관들도 직접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거기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내 증시가 약간 지금 조정받는 상황에서 오늘 매수 주체가 좀 부조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IT 금융 쪽에 이제 이익이 상향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년 선행 펄을 봤을 때요. 현재 20.8배 정도고요. 이게 이제 최근 3년 최대치가 22.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IT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29.5%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3년 최대치가 30.4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접했네요. 네, 고가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뭐 거의 역사상 이제 뭐 유례 없을 정도의 랠리였기 때문에 16주 연속 뭐 랠리 요게 이제 조만간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뭐 조정을 받고 또 가는 장이 건전한 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 과연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좀 시장을 강하게 받쳐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그 시장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조정하는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받쳐주는 섹터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는 그 AI 이슈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돌아서고는 있지만 그 굉장히 좀 빠르게 선반영하면서 이제 올라온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뭐 소부장 쪽에서 본다라면 같은 반도체 섹터지만 굉장히 좀 소외돼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지금 돌아서는 시점에서의 저점 매수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한다라면 결국은 거기서 수익을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오른 것들 또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저점권에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돼 있었던 섹터 내 순환을 예상해 본다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때는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탄생을 할 거예요. 그거가 어디가 될지는 지금은 뭐 약간 느낌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 가서 그쪽 섹터를 우리가 또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섹터, 어느 섹터가 될지 작전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 금리가 내리면 오른다. 섹터라기보다는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거 1억 가는 거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워너마켓에서 1억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갔네요. 대단하죠. 네, 이제는 뭐 진짜 2억 가나?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2억은 모르겠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보니까 상방이 없는 상황. 그러면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코인 쪽 거래대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격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4월 말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세 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반감기 이전에 완만하게 오르고 반감기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반감기 이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반감기 이후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 그 이벤트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감기 좀 뭐 일주일 전쯤에 좀 소폭 차익 실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면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저는 여전히 이런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중순에 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봤다가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더리움 가격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감기가 나오게 되면 공급은 더더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위험 자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4월 반감기에 관련주 또 상승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 외에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같은 게 시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그럼 4월까지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특히 뭐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 혹은 관련 ETF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가장 후순위로 보는 쪽이 우리기술투자라는 그런 쪽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코인베이스 관련 종목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오릅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일정하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2월 대비했을 때 주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사진 보면은 네.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이 갭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약간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 우리 기술 투자 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들만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재밌는 일은 또 밤에 많이 생겨요. 비트코인 가격 그쵸. 밤에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코인 관련 종목군을 투자를 할 때는 시초에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가에 매수를 해서 시외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가에 좀 차익을 어느 정도 하거나 혹은 시가에 좀 뛰었다가 약간 눌립니다. 근데 눌릴 때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세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장 초반까지는 끌고 갈 만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매수 타점이 너무 높지 않은 위치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증시 유출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은행에서도 노인분들께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유출이 증시에 있는 자금들이 코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끝물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했던 게 네. 사실 카페에서 증시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점일 수 있다, 고점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한다? 이러면 비트코인 이제 마지막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거의- 들긴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2021년 들어가기 전에 말부터 해서 이제 증시가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이제 여름쯤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 주변에 주식이라는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좌 뭐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종목 사요? 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증시가 조만간 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인도 지금 이제 약간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망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밝은 상황이고요. 98%가 채굴된 상황이에요. 네. 그럼 향후 이제 채굴되는 거 2%를 가지고 희소성은 더더욱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 강성론자들,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0만 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들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조정은 받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상향할 거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 발행 주체가 불분명해요. 결국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발행을 했던 코인들이라면 계속해서 또 증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고,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신규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노인분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 가격은 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반감기 때마다 올랐던 상승폭이 초반에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뭐 7,000% 가까이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지만, 반감기 이후에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후에도 굉장히 큰 폭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 폭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대략 한 3,700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4배에서 5배 가량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배를 본다라면 대략 뭐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목표치가 잡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환경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올라가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가격을 논한다는 거는 네. 조금 바보 같은 짓이다. 맞아요. 이미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1년간 250%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네. 챗GPT에게 물어보니까 뭐 100만 불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굉장하네요. 근데 비트코인 이런 채굴 때문에 또 요즘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어떤 생산성을 가진 무언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생산성이 있는 거라면 그 소요되는 어떤 채굴에 대한 전력 소모 네. 이런 자원의 활용이 이제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JP 모건의 그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죠. 뭐 가치가 1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향후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서의 그런 기대감 그게 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엘살바도르에서는 뭐 자국 통화로도 이렇게 네네, 지정한 그쵸.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여기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버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그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 좀 전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대장은 우리기술 투자예요.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네. 그런데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 그 시세에 따라서 다음날 반응을 오전에 해주고 또 그게 이제 장중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투자를 한다라면 가장 베스트한 건 비트코인이겠지만 네.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 막 찾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엔비디아를 샀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 대장주를 하는 게 좋다. 비트코인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네. 간접적인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저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증시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올 거고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증권주들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 부분과 함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나무라는 업비트에 투자도 해놨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토스라는 기업 지금 상장 이슈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하나투자증권을 주목해보자. 그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로는 비트코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약간 횡보세가 나오면은 이더리움 쪽이 움직여요. 알트코인 쪽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밈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관련 그를 추종하는 다른 코인들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위믹스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 그 중에서 위메이드 종목군들 좀 그룹주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변동성을 가장 키울 수 있는 쪽이 위메이드 플레이다 보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래 이 섹터 이야기를 할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도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네. 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횡보세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나올수록 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하면 대체됐을 때 금 쪽에 대해서 유동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금 가격 굉장히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리 인하 가 단행되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이슈가 되면 엘컴텍이라는 기업이 항상 금 가격 관련 종목군들을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엘컴텍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플레이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봄을 맞이하는 엔터주. 지난주부터 노는 쪽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는 했는데 오늘장에서 또 엔터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오늘장에서 엔터주 상승한 이유가 따로 크게 있었습니까? 뭔가 좀 대단한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렇죠. 이슈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보면 엔터주들이 다 같이 오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개인적인 이제 그 분석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뭐 YG엔터라든지 그 JY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현재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BTS 같은 경우 내년 6월까지 다 지금 군 복무 때문에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블랙핑크는 지금 그룹 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터주들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지금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에 음반 판매가 많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슈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판매 부진, 음반에 대한 판매 부진을 음원이나 공연이나 이제 굿즈 이런 IP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출을 좀 증대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요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네. 트와이스라는 그룹 아시죠? 네, JYP에 있는 그룹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오래된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오래됐다면 기분 나쁘시려나? 아무튼 새로운 신인 그룹들은 아니지만 미국의 이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는 그런 기념을 토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역주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 네. 국내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해외에서 이제 이 북미에서 특히 이 먹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BTS나 블랙핑크가 그냥 우연히 그들이 이제 차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든지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품들이다. 상품으로 봤을 때는 트와이스 데뷔를 보니까 2015년이네요. 그럼 그만큼 지금 8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대단한 그룹인데.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그룹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1위를 한다는 거. 그렇다면 베이비복스가 부활하는 것도 좀 베이비복스요? 네. 최근에 좀 예전에 한 90년대 네. 가수분들이 다시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핑클 누님들도 좀 다시 핑클도 한번 예능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귀를 하시고 네. 이제 미국 진출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네. 베이비 몬스터라고 지금 베이비 또 몬스터 이번에 네. 또 아연 합류한다라고 네. YG에서 기사를 내면서 그래서 YG가 또 올라갔나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연애설 터지면 빠지고 뭐 지금 누구 합류한다면 올라가고 약간 좀 재밌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4월에 이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데뷔 전부터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팔로우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고요. 투어스, 뭐 아일릿, 캐츠아이 이런 신인 그룹들의 데뷔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똘똘한 뭐 하나 두 개였다라면 이제는 박리담회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어떤 이 엔터사들에 대한 뷰는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들을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포맷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조명이 다시 새롭게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엔터주들의 강한 랠리를 이끌었던 건 외국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의 수급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오늘 어떤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반등이었는데 차트를 제가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 주봉이나 월봉상의 어떤 상승의 파동에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지금 조정폭에 딱 그 반등이 나올 만한 618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바닥권 전저점에서의 시세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뭐 JYP를 본다라면 한 8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네. 우리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실까요? YG 엔터테인먼트하고 네. JYP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랑 JYP 엔터테인먼트. 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지금 퍼로 본다면 뭐 한 10 정도? 네네. 굉장히 저렴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퍼 10에서 15 사이 이거는 굉장히 싸다. 저는 그렇게 저밸류 구간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엔터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습니까?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JYP 엔터와 하이브를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이브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세븐틴이라는 굉장히 단연차 아이돌이 이끌면서 뭐 실적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이번에 뭐 데뷔한 지 1, 2년 된 친구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받쳐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이브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현지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기업 중 하나예요. 그중 잘하고 있는 게 JYP 엔터이기도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는 점. 거기다가 하이브의 가장 큰 방탄소년단 네. 이제 곧 제대를 하는데 뭐 하이브 그동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군대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계속 빠졌다면 지금에는 오히려 곧 내년에 데뷔를 다시 한번 활동할 텐데 그럼 다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모멘텀 물론 비싸다는 평은 있긴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성장을 조금 더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또 방탄의 컴백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 하이브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손에 손잡고 꿈의 배터리.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또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오늘 장에서는 그걸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서 저는 한 오후 2시쯤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기사로는 힘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새로운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사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기사입니다. 분명히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업 이제 섹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요번에 이제 나온 보고서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섹터별 가이던스가 하향된 업종들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운업이 한 24% 정도의 그 실적이 하향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하향된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16% 정도 1분기 실적이 하향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지금 바닥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이제 섹터였고 그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실망감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여 살릴 산업이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더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머티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어떤 그 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는지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찍히고 업사이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랠리가 펼쳐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꿈과 희망을 끝없이 불어넣을 수 있는 거. 네. 전고체 배터리는 뭐 양산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초전도체가 이건 수치로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 하듯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중화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의 어떤 테마성으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그중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대장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이에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어제 오늘자로 이게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대장주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는 경우에는 보통 2등주나 3등주 내에서의 대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시간 외에서는 한농화성이 지금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한농화성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한 9에서 10% 정도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대장주로 등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내에서 지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농화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의 주가 추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 전고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한다면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턴을 하게 좀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일부 종목군들 시세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고체라든지 전해액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굉장히 잘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시세 굉장히 잘 내는 종목군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대장주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네. 물론 관련했을 때 단기 과열이 예고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웬만하면 1등주 혹은 2등주까지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신규 매수 접근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27,500원이라는 라인대를 좀 강하게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이 2차 전지 전고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고체에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뒷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고체 좀 순환매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CSI라는 기업도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시세가 덜 분출됐다는 점에서 주가의 위치적인 면에서는 좀 덜 부담스럽다. 하지만 롤투롤 장비 좀 진행하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자회사가 전고체 관련 사업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뭐 대장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종목도 함께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격 내일장 각각 포트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주연 대표님은 두 종목 있습니다. KT와 지노믹트리 있는데 KT는 2.33% 그리고 지노믹트리도 9%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효성중공업 9.65%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3.8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이주연 대표님 지노믹트리 9.11%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지노믹트리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부분들 그거와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 관련된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학회를 앞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한 흐름과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승 추세 계속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27,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잘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한 4만 원 넘어가는 신고가까지 충분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네.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하셔서 긴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그런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노맥틀이 계속해서 모아가보자라는 시점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김수윤 팀장님 어떤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네, 효성중공업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살짝씩 달면서 갈등발듯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AI 섹터, 특히 AI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이 갔던 이유도 좀 어느 부분에서는 AI가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한다라는 로직도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A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미국 쪽에 대한 변압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수주 잔고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성중공업 역시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의 효성중공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오늘 편입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그 팀장님께서 언급을 한번 하셨던 종목인데요.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이에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이제 뭐 게임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애니팡 뭐 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으로는 애니팡4 요거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게임주들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팬데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왔었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위메이드의 이제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80개국에 이렇게 이제 런칭을 하는 서비스를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중국 판호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흑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맞았던 부분들, 그래서 비용 처리 때문에 적자가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올해 결국 이 위메이드 그룹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위믹스라는 이 코인이 현재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2월 초에 2,900원 정도 하던 가격이었는데 지금 6,000원이 넘어섰거든요. 한 달 만에 대략 한 65% 지금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크립토, 아까 비트코인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위믹스는 실질적으로 게임 화폐로서의 어떤 사용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겠나. 단, 기업에서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좀 붙여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뭐 지금 크립톤도 그렇고요.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강한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향후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보이는 섹터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12,740원인데 이 가격대 이하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40원 이하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게임 룰상 시초가로 매수가 될 수 있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의 편입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좀 최근 들어서 로봇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월, 2월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가 모두 강했던 건 아니었어요. 로봇 섹터가 모두 강했던 건 아니었는데 특정 종목군이 로봇 섹터 내에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렌시스라든지 해성TPC 같은 종목군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자리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윗골 좀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로봇 섹터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되려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로봇 관련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 좀 이번 주에 엔젤 로보틱스라고 해서 14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이미 희망 공모가를 좀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이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나와주고 있어서 좀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LG전자 지분이 7.22%가 있어서 2대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 섹터가 작년에 가장 큰 랠리를 이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레이버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고 작년 말에 생각을 해보면 LG전자가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가 꿈틀꿈틀 올라갔습니다. 특히 로봇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선 대기업이 어떤 투자를 단행한다 혹은 M&A를 한다 혹은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비중이 30% 이내라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점. 거기다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유해수 물량 1년 좀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겠다. 굉장히 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회이사를 선임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전문가를 좀 모셔오겠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에 대한 로봇의 이슈가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로봇 섹터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제가 좀 차트를 돌려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MSCI 5월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이벤트도 좀 터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85,000원에서 89,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2,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는 85,500원에서 89,000원 분할 매수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시은 팀장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스타거즈도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또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스타거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